소니 혼자 우승 못한다고요? 클롭 감독 소니 토트넘 견제? 캡틴 손흥민 토트넘 챔스로 이끈다? 인터뷰 중 소니 얘기에 미소 지은 3가지 이유 초토화. 토트넘 호스퍼는 2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브레넌 존슨을 영입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6년, 등번호는 22번이다. 이적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 디 애슬레틱이 데이비드 온스테이는 4,700만 파운드, 약 782억 라고 했다. 존슨의 영입으로 토트넘은 이적 시장 막바지 공격 보강에 성공했다. 반드시 필요한 영입이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주포인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게 되어 최전방에 공백이 생겼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단지 득점만 책임진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공격 작업을 모두 담당했기 때문에 케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질 전망이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을 플레이메이커로 기용해 케인의 역할을 나눴지만 여전히 공격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케인을 대신해 최전방에 배치된 선수는 히샬리송. 하지만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의 부진을 떨쳐내지 못한 채 이번 시즌에도 아쉬운 경기력으로 비판을 샀다. 득점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연계조차 되지 않는 모습에 토트넘 팬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토트넘이 존슨을 영입하게 된 배경이다. 존슨은 최전방과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장점은 빠른 발을 활용한 돌파, 그리고 오프 더 볼 능력이다. 상대 뒷공간을 허물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데 능하다. 자연스레 손흥민과 닮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마노르 솔로몬에 이어 손흥민과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합류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존슨은 손흥민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선수다. 먼저 손흥민이 지금처럼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까지 상대 뒷공간을 노리고 마무리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는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했다. 위치는 그대로 측면이기는 하나 손흥민은 상대를 직접 공략하는 대신 패스를 통한 연계 플레이로 팀에 도움을 준다. 기록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본머스를 상대로 한두 경기에서 모두 키패스 4회를 기록했다. 키패스는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일컫는다. 도움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도우미로서 손흥민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두 경기였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케인처럼 패서 역할을 맡고 존슨이 득점을 노리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흥민이 포지션을 최전방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부진한 히샬리송을 대신해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고 왼쪽 측면에 존슨을 배치하며 이 선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매디슨과 데안 쿨루셉스키는 그대로 둔 채 말이다.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손흥민은 이미 이번 시즌에도 짧은 시간이나마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소화했다. 부진한 히샬리송이 교체되어 나가면 그 자리를 손흥민이 메웠다. 대신 정통 스트라이커처럼 뛰지는 않는다. 손흥민은 맨유전에서 히샬리송이 빠진 뒤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지난 시즌처럼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맨유전 내내 준수했던 연계에 집중했다. 전방에서 동료들의 패스를 기다린 뒤 다른 쪽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거나 때로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손흥민은 백패스가 아닌 박스 안 혹은 인근으로 뛰어 들어오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을 갖고 수비를 끌어내거나 직접 공을 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측면에서 동료들의 침투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데스티니 우도지나 파페 사르에게 패스를 내주는 모습도 있었다. 이렇듯 손흥민은 직접 상대 골문을 타격하는 건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와 연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료들을 도왔다. 확실한 건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던 시간보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뛸 때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다는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토트넘은 맨유전을 통해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걸 확인했고, 이는 케인 없이 치르는 토트넘에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슨의 합류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존슨을 측면에 배치하고 손흥민을 최전방에, 그리고 이 선을 유지한다면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있을 때보다 더 파괴력 있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 토트넘은 개막 이후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며 현재 리그 3위에 위치했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이 주관하는 대회 티켓을 획득하지 못한 토트넘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 류현진 콜로라도전 5이닝 2실점 오른쪽 화살표 불펜 방화의 시즌 4승 무산 토론토는 13에서 9승리 종합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 마운드에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6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 9월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불펜의 실점으로 시즌 4승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토론토는 2일 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3에서 8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렸다. 시즌 성적은 74승 61패. 반면 4연패 수렁에 빠진 콜로라도는 49승 85패가 됐다. 선발 중책을 맡은 류현진은 5이닝 4피안타 2볼 넷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4경기 연속 5이닝 투구로 시즌 평균 자책점은 2.25에서 2.48로 소폭 상승했다. 플렉센과 류현진의 치열한 투수전이 펼쳐졌다. 크리스 플렉센이 1회 초를 공 6개로 끝내는데 이 과정에서 좌익수 존스가 3번 타자 게레로 주니어의 장타성 타구를 점프 캐치로 낚아내며 플렉센에게 힘을 실어줬다. 플렉센은 1회 초에 이어 2회 초에도 실점을 기록하지 않았다. 2회 초 2사에서 메리필드에게 안타와 도루를 허용한 뒤 바쇼를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2사 2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류현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삼진 2개를 곁들여 1회 말을 마감한 데 이어 2회 말에는 3타자 연속 땅볼 유도로 빠르게 이닝을 마쳤다. 2회 말에 던진 투구수는 6개에 불과했다. 류현진 특유의 영리한 투구가 이번에도 돋보이는 듯했다.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린 건 3회였다. 2이닝 연속으로 안타 없이 침묵한 토론토는 3회 초 1사에서 키어마이어의 2루타로 절호의 기회를 마련했다. 후속타자 스프링어가 3루간을 가르는 안타까지 치면서 1-4-1 3루를 만들었고 플렉센을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플렉센의 폭투로 1루주자 스프링어가 2루를 밟은 뒤 1-4-2 3루에서 루키 슈나이더가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게레로 주니어의 3루수 땅볼로 득점 없이 이닝이 종료됐다. 콜로라도는 3회 말 선두타자 존스의 안타 이후 몬테로의 투런포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볼카운트 1에서 2로 몰렸던 존스는 류현진의 4구 체인지업을 그대로 잡아당겨 좌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스코어는 2에서 0. 플렉센을 상대로 1에서 3회 3이닝 연속 무득점으로 침묵한 토론토가 힘을 내기 시작한 건 4회 초였다. 선두타자 벨트가 볼카운트 1에서 플렉센의 3구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큼지막한 솔로 아치를 그렸다. 이번에는 클레멘트가 나섰다. 5회 초 선두타자로 나와 플렉센의 초구 직구를 통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로 2에서 2 균형을 맞췄다. 시즌 첫 홈런이라 본인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한 방이었다. 동점으로 만족하지 않은 토론토는 6회 초에 승부를 뒤집었다. 1-4-1루에서 등장한 젠슨이 풀카운트에서 플렉센의 직구를 잡아당겨 역전 투런포를 터뜨렸다. 토론토는 경기 개시 이후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고 류현진이 승리 요건을 갖추는 순간이었다. 토론토는 6회 말에 앞서 선발 류현진 대신 이미 가르시아를 마운드에 올렸다.
가르시아는 3루수 슈나이더의 송구 실책과 맥마온의 안타로 무사 1-2루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로저스와 굿맨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때 토론토는 한 번 더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다. 좌타자 존스와의 승부를 앞두고 좌완 헤네시스 카브레라를 호출한 것인데 오히려 이 선택이 독이 됐다. 존스는 볼카운트 2에서 1에서 카브레라의 직구를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3점 아치를 그렸다. 2점 차로 끌려가던 콜로라도는 리드를 되찾았고 류현진의 승리 요건은 사라졌다. 리드를 빼앗긴 토론토는 빠르게 반격에 나섰다. 7회 초 선두타자 키어마이어의 안타와 스프링어의 연속 안타 이후 슈나이더가 1타점 2루타로 5에서 5균형을 맞췄고 게레로 주니어의 삼진과 벨트의 볼넷 이후에는 1-3할루에서 등장한 데타 알렉산드로 커크가 왼쪽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었다. 좌익수 존스의 타구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았다. 스코어는 8에서 5. 1-4-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메리필드도 2루타를 때리며 2루 주자 커크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7회 초에만 5점을 뽑은 토론토는 9에서 5로 리드를 되찾았고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카브레라에 이어 등판한 네 번째 투수 조던 힉스가 7회 말 도일 블랙몬 토바로 이어지는 타선을 3자 범퇴로 돌려세우면서 콜로라도의 추격을 저지했다. 8회 초에는 2-4에서 슈나이더의 볼넷 이후 게레로 주니어가 2루타를 쳤고 존스의 어설픈 수비를 틈타 1루 주자 슈나이더가 홈까지 파고들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다. 8회 말에는 트레버 리차드가 마운드에 올라와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면서 토론토가 승리에 한 걸음 다가섰고 9회 초 클레멘트의 2타점 3루타와 스프링어의 1타점 적시타로 승리를 자축했다. 다만 이날 경기를 앞두고 복귀한 체드 그린이 9회 말에 4점을 내줬고 토론토로선 마무리 투수 조던 로마노까지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류현진은 3회 말 투런포의 몬테로를 제외하면 순항을 이어갔다. 특히 4회 말에는 불리한 볼 판정으로 득점권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다. 1-4-1루 풀카운트에서 존스에게 던진 6구 직구가 볼로 선언됐는데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게임데이 그래픽상으로는 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류현진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류현진은 1-4-1 2루의 위기 속에서도 병살타 유도에 성공하면서 추가 실점을 막았고 5회 말 역시 무실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6회 초에 비슷한 상황으로 위기에 몰린 플렉센이 젠슨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교체된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었다. 이날 류현진은 76구를 던진 가운데 직구 35개를 가장 많이 구사했다. 지난 등판과 마찬가지로 컷 패스트볼 19개, 커브 12개, 체인지업 10개 등 직구 이외의 구종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90.1마일, 약 145km로 측정됐다. 비록 4승 도전은 미뤄졌지만 투구 내용만 놓고 보면 이날도 크게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류현진 등판 시 팀이 5승 1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그의 복귀는 분명 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토론토가 미국 서부 원정 6연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로테이션대로이 돌아간다면 류현진은 오는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